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믹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2월달 CPI 결과가 발표된 날인데요. 이날의 결과에 따라서 3월 금리를 25bps를 올리냐 50bps를 올리냐에 대한 확률이 달라지는 만큼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S&P 500은 이렇게 베어마켓의 추세를 뚫고 하락하여 결국 3860일까지 와 주었는데, 옵션 시장에 있어서 풋 5월은 여전히 3900을 갱신하고 있는지라 옵션 시장에서 주가가 추가로 빠지도록 허락을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S&P 500은 반등해줄 수 있기에 단기적으로는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옵션 시장의 현황은 멤버십 분들께만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일 공유드립니다. 어쨌든 3월 14일날 애널리스트는 CPI의 컨센으로 6.0%를 잡은 상태이고, CPI의 코어 인덱스는 5.5%로 보시면 CPI의 컨센은 지난달 결과치와 제법 차이가 있지만 코어 CPI 컨센은 지난달 결과치와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연준이 좀 더 중요하게 보는 수치가 바로 코어 CPI인데, 여기 이 수치가 점점 그냥 CPI 수렴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연준 입장에선 달가운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에너지는 연준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인지라 그냥 CPI가 높아지면은 어느 정도 핑계거리가 있습니다만, 코어 CPI는 에너지가 없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컨센서스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인플레이션이 활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적어도 오늘 기준에서 시장은 이번 CPI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에서는 이번 CPI가 6.04%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보다는 살짝 높은 예측치이며, 이번 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예측치 또한 인플레이션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버텨줄 것이라고 바라봐지고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은 오늘날 기준으로의 예측치이고요. 초록 색깔 선은 한 달 전인 2월 15일 기준으로의 CPI 예측치인데요. 분명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은 2월 15일 때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이러한 속도로 빨리 사그라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한 달이 지난 오늘날의 그 수치는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4월달 이후로 상향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추세 자체가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끈질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보고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사실은 지금과 한 달 전의 전망에 꽤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에 CPI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또 모르는 것이고, 지금 조정되는 방향은 제가 꾸준히 감시해봤습니다만 아래가 아니라 이렇게 위로 상향 조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시장은 지금 3월 10일짜리의 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어도 최소 초록색의 전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P 500과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멤버십 텔레그램 속에서 자세히 달아놓았으니 참고하시거나 저에게 따로 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투자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제 시간에 제공하고자 비싼 돈을 주고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처럼 매일 장이 끝나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하락했는지 옵션 현황이라던가 연준의 밸런스 상태, 혹은 CPI에 대한 예측치 등 많은 매크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 매매 내역 혹은 월간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의 이메일이나 테슬라가 저렴해졌을 때는 이렇게 저렴해졌다고 인폼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지만 텔레그램에서 제품 속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이 없는지라 편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창출을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드리고자 하는 분석은 이번에 나올 CPI의 전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래 갈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냐에 따라서 베어 마켓이 언제 끝나는지가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가 매크로 데이터를 매일 감시하고 있는지라 뭔가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날 기준으로 빨리 텔레그램을 공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래 갈지 미래를 유추하는 방법으로는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과거랑 비교해 보겠는데요. 보시면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1970년과 굉장히 닮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970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의 픽은 12%였고 오늘날의 픽은 9%였죠.
그리고 과거 인플레이션이 12%의 규모로 터지면은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되었는지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연준이 실수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12%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연준이 늦게 대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실수를 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까지 포함해서 거의 10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직 금리를 꺾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금리를 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파이낸셜 컨디션은 긴축적인 게 아니라 완화적인 상태입니다. 그 기준은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 여기 시카고 Fed National Financial Condition Index인데, 이 수치가 하락을 하되 0 이하이면은 완화적이고 반대로 이렇게 상승을 하되 0 이상이면 긴축적인데, 과거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Financial Condition Index가 이렇게 굉장히 긴축적이었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9%라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Financial Condition Index가 초기에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0 이상도 아니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는 얼마나 완화적인지를 눈대중으로도 아주 쉽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에서 인플레이션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꽤나 끈질기게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컨디션이 긴축적이어야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는데 지금은 이렇게 완화적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리고 설사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진정된다고 쳐도 10년에 걸쳐 진정된 인플레이션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3% 이상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파월은 2%의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데 2%는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쉽지 않은 수치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CPI가 바닥에서 고점을 찍는데 약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CPI가 내려오는데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CPI가 내려온다고 쳐도 2%라기보다는 과거의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3, 4% 정도가 될 것인데, 그 말인즉슨 금리가 과거처럼 내려온다기보다는 높은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PI가 3%면은 10년 금리가 3, 4% 정도가 되겠죠. 과거처럼 1, 2%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베어마켓이 아니라 적어도 불마켓이 되려면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오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된 상황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나스닥이나 S&P 500이 적어도 비싼 게 아니라 적정 주가 혹은 저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시카고 Fed National Financial Condition에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긴축이 아니라 완화적임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고, 일자리 관련 리포트는 강하고 ISM Manufacturing Index나 ISM Service Index도 강하며 장단기 국채금리 또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자재인 구리 또한 하락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주가가 불마켓으로 꾸준히 올라가 주려면은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에 진전이 있어줘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최근 1월달처럼 가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데이터와 주가가 단기적으로 따로 한다고 할지언정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주가를 따라가든 주가가 데이터를 따라가든 어느 한쪽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자꾸 인플레이션 쪽을 가리키면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 수렴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0.25%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금리 인상이 낮게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이 베어마켓이 과거처럼 오래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최대한 적게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은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만, 그렇게 못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은 길어질 것이고, 다시 말해서 베어마켓도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연준이 정말 인플레이션을 잘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심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